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편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F-22를 이스라엘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도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중국 해체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언론을 보니까 트럼프가 이 F-22를 이스라엘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F-22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의 스텔스 기고, 레이더에 전혀 안 잡힙니다. 현존하는 전투기, 현존하는 레이더 방공망으로는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이스라엘한테 팔았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F-35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F-35가 이 사이즈가 좀 작아요. 작다 보니까 뭐 무장 탑재량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연료 탑재량이 적다 보니까 이란까지 가서 폭격을 하고 돌아오기에는 조금 좀 버거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F-22 같은 경우는 이 비행 거리가 2,900km입니다. 2,900km니까 뭐 공중고뷰를 한 번만 받으면은 사실은 이란 깊숙이까지 때리고 돌아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이제 이스라엘이 알아서 그냥 끝내는 뭐 그러한 상황이다. 미국은 신경 안 쓰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 F-22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F-15X도 지금 추가로 이제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가 200km 이상이고, 전자전도 수행하고, 미사일을 최대 22발 혹은 24발까지 단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무지막지하죠. 이게 미사일 트럭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최신형 F-15도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F-15도 이제 앞으로 더 개량을 하고, 또 F-16도 개량을 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F-22를 이스라엘에 판매하면서 미국이 F-35를 아랍에미리트한테 이제 판매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50대를 아랍에미리트한테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란은 뭐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리트한테 완전히 이제 협공당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거다. 그리고 이제 F-35를 터키가 사기로 한 6대를 그리스한테 팔겠다고 지금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F-35를 이제 사겠다고 해놓고는 또 러시아의 방공망 방공미사일 S-400을 가지고 또 수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F-35를 터키한테 수출하는 그런 미 의회가 승인을 거절했어요. 승인 거부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한테 주려고 만들어 놓은 F-35 6대를 터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리스한테 가져가라고 이제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터키가 완전히 이제 X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F-35, 이스라엘은 F-22, F-35, F-15 최신형, 그다가 F-16 최신형, 그리고 이제 뭐 아라비아도 F-35, F-15,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F-35, 이렇게 뭐 중무장을 하게 되면은 터키, 이란, 뭐 이라크, 여기 반군들, 테러 단체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미국의 동맹국들한테 폭격을 당하니까 미국이 여기서 완전히 군사력을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한테는 F-22 최신형을 개발하자. 지금 일본이 차세대 6세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F-22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이 덩치가 크니까 이 덩치에다가 F-35가 최신형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각종 센서나 무장 뭐 이런 전자 장비들이 최신형이니까 F-35의 전자 장비를 탑재해 가지고 F-22 플러스 알파급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6세대 전투기로 일본이 쓰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이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이 지금 F-22 이제 6세대 전투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러시아나 이제 중국이 자꾸 5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하니까 압도적인 공군력을 유지하는데 조금 버겁죠. 그러니까 F-22를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지금 생산 라인이 완전히 폐쇄가 됐습니다. 195대만 만들고 폐쇄가 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것도 부품 이제 공급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F-22 이 생산 라인을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이스라엘하고 이제 일본한테 이제 떠넘기는 거죠. 떠넘기면서 이제 일본한테는 이 F-22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까지 받아낸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은 F-22 업그레이드형을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비용 가지고는 이제 6세대 전투기 만드는데 투자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제 군사 전략은 일본이 어떻게 하든 간에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한테서 독립하는 것을 틀어막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 해군 함정 같은 경우는 일본이 엔진까지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6세대 전투기를 지금 일본의 기술로 엔진까지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본이 그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버리면은 미국은 이제 일본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 공동으로 만들자고 해가지고 뭐 일본한테 돈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 부품을 공급을 안 해버리면은 일본의 그런 그 6세대 전투기는 무용지물이 고철이 되는 거죠.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군사적으로 미국에서 독립하는 거를 틀어막겠다는 그 전략입니다. 그 전략 플러스 또 그 일본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제 F-22 생산 라인도 이렇게 뭐 만들고 뭐 꼭 먹고 알 먹고 둥지떼어 불 때는 뭐 그러한 전략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보면은 기존에 F-35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작전 반경이 좀 짧아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덩치가 작아지고 연료 탑재를 많이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이게 뭐 F-35가 100대가 있든 200대가 있든 중국을 직접적으로 때리고 돌아오는 게 사실 버거워요. 중간에 공중급유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공중급유를 받는 사이에 중국 공군기한테 격추가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F-22 같은 경우는 이게 비행거리가 뭐 2900km까지 되니까 여차하면 중국 내륙까지 가서 때리고 돌아오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중국 공군에다가 돈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 뭐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돈 쓴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왜? 엔진 기술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전자전 기술이 안 되고 레이더 기술이 안 되니까 깡통 전투기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러시아제 뭐 방공 미사일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미사일을 많이 깔아놨습니다. 이 중국의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뭐 많이 깔아놨는데, 이 F-22가 뚫고 들어가 가지고 뭐 다 때리고 들어오면은 사실은 중국이 몇백조를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군 전투기나 뭐 조기 경보기, 뭐 미사일 방어망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이거 방송을 많이 들으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내가 좀 이쁘게 보이려고 뭐 동네에서 좀 이쁘다 소리 들으려고 돈을 1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 나가서 아이고 이쁘다 소리 듣겠다, 아름답다 소리 듣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미스 코리아가 우리 동네 이사가 왔네. 우리 옆집에 왔네.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면은 전부 다 미스 코리아만 쳐다보지 저기 성형수술 한 이분은 안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저기 그 같은 동에 뭡니까 미스 월드 뭐 챔피언 먹은 사람이 또 이렇게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만 쳐다보지, 성형수술을 뭐 1억을 들였든 10억을 들였든 안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돈을 수백조를 군사력 증강에 쏟아부었는데 그게 말짱황이 됐다, 그래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은 나중에 이제 한국한테도 야 F-22 사라 이제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가 한국이 F-22 사면요
중국은 완전히 그냥 뭐 초토화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한국은 F-35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게, 이게 한국에서 이 지금 중국까지 이 작전 거리가 짧아요. 짧다 보니까 한국에 지금 F-35만 해도 중국을 다 때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한국이 통일돼 가지고 공군기지를 신의주나 장산곶, 요 빨간색 화살표 있는 데 있죠. 이런 데다가 이제 공군기지를 놓거나, 이제 신의주 쪽에다가 한국군 공군기지를 놓으면은 한국의 F-35, F-15, 뭐 요즘에 또 최신형을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미사일 트럭이 됩니다. 미사일을 뭐 20발 이상 싣고 다니니까. 그리고 한국의 F-16도 사실은 좀 작전 반경이 짧았는데, 아니 뭐 북한, 중국 코앞에까지 그 올라가게 되면은 뭐 F-16도 중국 베이징을 때리고 돌아오는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리고 KF-X까지. 그러니까 한국 공군도 사실은 이 장비들이 다 미제 장비니까, 이 중국 공군은 미 공군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공군도 사실은 이스라엘 공군이 다 미제 장비 아닙니까? 미 공군하고 대리전 하는 거하고 똑같고, 중국 공군도 이제 그 대리전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지금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군비 증강을 해야 되는데 그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럼 한국 공군 막으려고 하면 여기다 또 엄청나게 미사일 방어망하고 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이 한국에다가도 F-22 팔겠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F-6세대 전투기 만들고, 그러면 뭐 사실은 중국은 학살 당하는 거죠. 아니 공군에서 학살 당하면은 뭐 육상 뭐 해군은 뭐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이제 통일되고 나면은 한국의 육군 전력이 이제 압록강, 두만강에 이렇게 이제 올라갈 겁니다. 저렇게 7기동 군단 이런 것들이 중국 국경선에 전면 배치되는데, 지금 한국군이 아파치 헬기를 100대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36대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대 뜨면은 그 적 전차 16대를 격파하는데, 100대면은 한 번에 중국군 전차 1600대를 격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냐? 그게 아니고 한국군이 지금 뭐 소형 무장 헬기를 지금 뭐 250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도 미사일이 또 뭐 한 1000여 발 달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MD-500이라는 낡은 헬기를 지금 최신형 무인 헬기로 바꾸는데, 그런 게 한 250대 되고, 그리고 뭐 각종 뭐 무인기에서 또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가고 하니까 한 번에 적 전차를 한 뭐 3000대 이상 박살낼 수가 있는데, 중국군의 중국군은 육군에 투자를 안 했어요. 70년 동안. 왜? 북한이 막아주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국군 전차들이 다 2세대 전차고 장갑이 얇아요. 그러니까 한국군이 갖고 있는 이런 70mm 로켓포나 30mm 로켓 기관포에도 이게 장갑이 다 뚫리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살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공군 학살되고, 중국군의 공군이 학살되고, 중국군의 기갑 뭐 전차 장갑차가 학살된 상황에서 이제 그 한국군의 이런 전차나 장갑차들이 압록강을 넘어가면은 순식간에 점령당하는 거죠. 한국군의 이제 장갑차들은 물 위로 둥둥 떠다닙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K2 장갑차는 4.1m까지 물속으로 잠수해가지고 압록강을 넘어버리니까, 금음달이나 안개에 꼈을 때 순식간에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 만주가 순식간에 한국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육군에다가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쏟아부은다고 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한국의 K9 자주포 하루 종일 그 뭐 미사일 포탄 쏟아붓고 하면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군은 육군, 공군, 해군에다 동시에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쏟아부은 것들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F-22를 팔아버리니까. 그건 뭐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근데 이제 한국의 해군력 같은 경우는 이 209급 이런 잠수함은 미국의 대잠수함 방어망, 미 항공모함도 격침을 시켜버립니다. 미군의 잠수함 방어망도 뚫고서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서해에서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중국의 그런 잠수함,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이 10,000톤 이상의 그 함정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함정들은 엔진이 고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미사일이
그 명중률이 뭐 30%밖에 안 되고 하니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소형 미사일 고속정도 많이 만들고 지금 유능화급 미사일 고속함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요 3, 4천 톤급 이런 미사일 함정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런 함정들이 지상도 폭격을 하고 함정도 공격을 하고 날아오는 전투기도 미사일도 공격을 하고 잠수함도 공격하고. 그런데 이제 사이즈가 작으니까 미사일 발사 탑재하는 미사일 발수가 좀 적죠. 그런데 지금 이게 무서운 게, 이 한국하고 이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상선들이 5,000톤 미만, 3,000톤, 4,000톤 클래스 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0톤, 4,000톤 클래스 배들이 돌아다니면요, 이 중국이 레이더로 봤을 때는 이게 상선이 오는 건지 한국군 해군 함정이 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저기 레이더로 안 보이면 이 저기 육안으로 이 정찰기가 떠야 되는데, 정찰기가 뜨면은 미사일로 쏴버리고. 그리고 이 서해안에 안개가 많이 낍니다. 안개가 많이 끼니까,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과 졸업하고 이 지역을 배를 타고 많이 다녀서 아는데요, 안개가 끼면 자기 손바닥도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안개가 끼니까 사실 만톤 이상급의 그런 대형 이지스함이나 항공모함보다는 사실은 이런 3,000톤, 4,000톤급 함정들이 서해안에서 다니기는 딱 좋습니다. 왜? 파도도 안 치거든. 딱 좋다. 그리고 이제 이 바래만만 봉쇄를 해버리면은 북중국으로 올라가는 화물 물동량이 올스톱이 되니까 북중국, 베이징, 대련 이쪽이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마비가 된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뭐 3,000톤급 잠수함에다가 뭐 이지스함도 추가로 지금 뭐 한국형 이지스함 6척 플러스 알파로 12,000톤급 이지스함을 또 3척을 더 찍고 핵잠수함도 만든다 하고 뭐 항공모함도 만든다고 하니까, 사실은 중국 해군이 이 서해 바다에서 한국 해군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까지 중국이 몇십 년 동안 육해 공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엔진 안 돼, 전자 기술 안 돼, 레이더 기술 안 돼.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이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안에 중국을 해체하겠다는 전략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아마 내년쯤 되면 이제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면은 이 미사일 방어망을 갖다가 이지스 어쇼라는 미사일 360도 방어망을 갖다가 이제 이 장산고대 설치를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발사하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요격을 해버립니다. 이 미사일이 사거리가 뭐 1000km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미사일 마저도 이제 엉망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뭐 사드, 뭐 패트리어트 이런 걸 추가적으로 갖다 놓겠죠. 아니면은 뭐 문재인 정권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한국 보고 돈을 대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미군이 여기다가 장산곳, 이 빨간 화살표 있는 지역에다가 미국도 미사일 기지나 공군기지, 해군기지를 갖다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미사일도 무용지물이 되면은 이렇게 중국의 항공모함들이 이제 이 안쪽으로 대거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겁니다. 서해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뭐 아마도 4년 안에 중국이 해체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나라를 살리는 이충근 박사님하고 나라를 살리는 국제정치 특강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 전쟁과 국제정치 수업 1기를 모집하는데요. 12월 5일 토요일부터 3월 13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총 48시간을 수업합니다. 이제 입학식에는 이제 이충근 박사님께서 이제 특강을 해주시고, 방위산업의 역사 글로벌 빅텐트, 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 한국전 당시 한반도 주변정세, 펜앤드마이크 이제 김영삼 대기자님, 제주 4.3 사건의 진실, 대한역사문화원 김재동 원장님.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1948년 5월 10일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이제 자유총선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주 4.3 사건이 터진 거예요. 뭐 그런 내용들, 원자력 산업의 역사와 미래.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제 원자력인데, 전기에너지가 원자력인데 한국이 이제 핵심이다. 자, 전 원자력 환경공단 강철영 부의사장님, 그리고 북한의 대남 전략과 우리의 대응, 일부 선거 개입, 구국 제작 훈련은 이희천 대표, 트럼프의 신십자군 전쟁, 이제 핵심은 한국이다. 이제 제가 강의하고요. 21세기 중반기 국가 발전 비전, 전 한미연합 사령관, 부사령관 출신 김병관 장군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거부한 이승만 대통령의 태평양 동맹, 이승만 포럼, 김여선 사무총장,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쿼드 같은 거를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자고 했는데 미국이 거부했다. 그리고 이제 고려와 몽골의 혼인동맹, 형제맹 803주년, 한국 몽골학회 이제 박홍길 이사장님, 우리가 이제 만주를 수복하려면은 사실은 뭐 이 몽골하고 이런 관계도 새롭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된다. 자, 북한의 대남 전략과 우리의 대응, 이제 스파이전, 구국 제자훈련 이희찬 대표, 역사 방송을 한 다음에, 역사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역사 교양입니다. 교양 필수를 한 다음에 전공 필수는 이충근 박사님께서 1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쟁과 국제정치 하고 이제 국내에 돌아가는 상황들, 아마 1월달 되면은 급박하게 돌아갈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이 무너지고 뭐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질 건데, 그런 것들하고 섞어서 이제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수강 금액은요 150만원이고요 대한민국에 지금 대학교가 한 500만원 정도 하죠, 한 학기가.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 우리 3분의 1 비용으로 강의를 합니다. 선착순 70명이고 한미역사문화연구원으로 저희가 수료증을 발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수강료도 원래 선불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뭐 한 달 이제 통으로 이제 선불 150만원을 받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결제 방법은 SC제일은행 이렇게 43820-0166-552 예금주 한미역사문화연구원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는 법인도 발급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금하시고 010-6832-0325로 홍길동 입금 완료 문자 주시면 저희가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해서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청이나 광화문이나 종로 일대에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11월 말경에 신청자 한해서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이 엘리트, 국제 정세를 아는 엘리트들을 빨리 지금 키워야 됩니다. 왜냐면 북한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수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 정세를 아는 엘리트들이 별로 없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들도 이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걸 알면은 뭐 투자하는데 결정하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 강의실을 좀 얻어가지고 하려고 기업 투자를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강의료를 내주시면은 이동 가지고 강의실을 저희가 잡고, 그리고 이제 그 평일에는 우리 어린이들 역사 강의를 또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듣는 역사 강의를 해가지고 지금 대규모로 이렇게 저희가 역사를 아는 그러한 이 미래 엘리트들을 좀 이렇게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저희를 후원해 주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많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미역사문화연구원에서 장진호 전투 뭐 관련 행사도 하고 뭐 또 여러가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역사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해 주십시오. 선착순 70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